1번이고요. 자,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그 결과값의 변화. 아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아까 2번 예제 같으면 마진율과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의 계산 시계 결과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을 시나리오로 했고, 결과 시트를 보면 마진율과 할인율이 이익 증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때 판매 금액, 이익 금액의 시계 답이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변수의 그 변화값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 그래서 시나리오죠. 사실 다양한 상황과 변수의 결과, 다양한이 아니라 한 개 내지 두 개의 변수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표의 경우엔 판매가가 이렇게 바뀌고 판매량이 이렇게 바뀔 때, 그러니까 다양하진 않고요. 두 가지 변수 또는 3번 예제처럼 한 가지가 바뀔 때, 하나가 두 개 또는 하나가 바뀔 때 그 식의 결과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그러니까 시나리오와 비슷하죠. 근데 시나리오는 변경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표는 변경셀이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변수의 변화를 줬을 때 그 결과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 시나리오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표는 예시에 없죠. 두 개를 주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 해석을 잘 할 줄 아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요거 세 개의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값을 변화를 줬을 때 이 평균식의 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2번은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시나리오 이름이 경기 호황과 불황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고요. 그다음 3번에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된다. 자, 시나리오의 이 결과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다른 파일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나리오를 한 개의 시나리오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가상 분석에 이름 정의 없이 그냥 시나리오 할게요. 추가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로 마진율과 할인율을 마진율만 해볼까요? 마진율을 변경셀, 제가 인상이라는 이름의 시나리오로 변경셀 A13번을 확인해서 마진율을 40%로 인상을 하겠다. 확인.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도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결과는 이익금액 합계 하나의 결과물만 나오게. 자, 마진율이 요렇게 원래 값은 현재 값은 이거였는데 인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40%로 하면 판매 금액 합계가 아까 이게 이익 금액 합계가 원래는 이 값이지만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나리오에 현재 값을 바꾸면 만약에 제가 마진율을 여기에 25%라고 바꾸면 여기는 변화가 생겼지만 요약 시트에 변화 없죠. 요약 시트가 자동으로 재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약 시트에는 변함이 없어요. 또는 수식이 이거의 합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로 수식이 바뀌어도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수식으로 뭐 수식의 형태를 바꿔도 그럼 여기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여기 270 끝자리가 0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적용을 하려면 이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인상 시나리오의 숫자를 바꿀 거면 편집 들어가서 바꾸는데 그 데이터를 바꿀 거 아니죠. 여기에 기본이 바뀐 거였잖아요. 아무튼 요약을 새로 해야 돼요. 시트를 삭제하고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가도 잘못됐으면 삭제하고 요약을 다시 하듯이 여기 요약을 다시 확인해 주면 이렇게 변화된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된 것이 여기에서 요약을 새로 할 때 나타나지 이게 내가 데이터를 수정했다고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음 4번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해 이름 정의를 하였다. 이름 정의를 안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셀 주소로 나타나지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자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문자 형태로 변경 셀 3개, 결과 셀 하나에 이름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이거는 자, 여기 시나리오를 앞에 해놓은 것은 보면 그냥 이쪽으로도 다 돼 있네. 아무튼 시나리오를 그죠? 아까 위에 것처럼 돼 있는데 변경 셀에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네요. 결과 셀은 이름 정의가 돼 있고 자, 1번 보면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현재값 보통 우수이다. 현재값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시나리오 이름은 현재값은 아니고 보통이라는 시나리오와 우수라는 시나리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추가된 시나리오는 요거 두 개입니다. 현재값은 아니고 그다음 2번 결과 셀에 매출액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다. 결과 셀에 매출액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3번에 결과 셀에는 C4번 셀과 C5번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결과 셀에는 반드시 수식이라야 이게 그냥 적어준 36만 9,501이라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수식이라야 되죠. 이거 두 개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수식이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 셀에 있는 것은 수식입니다. 이거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고 이 자리는 수식이다. 가상 분석은 다 변경 셀에 변화를 주면 수식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수식의 결과가 얼마가 되기 위해서 변경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데이터와 수식 그 두 개의 관계가 보여집니다. 자,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있는 위 그림의 시트를 삭제해도 작성된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는다. 자,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요약 보고서 삭제를 했어요. 요약 보고서는 삭제했어도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갔을 때 이 시나리오 만들어준 시나리오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약 보고서는 없어졌지만 시나리오는 그대로 있고요. 요약만 다시 해주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시나리오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삭제하고 나면 자, 다시 하러 갔을 때 아까 했던 시나리오는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시트를 삭제해도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끼리 모아놨거든요. 앞에 게 이해가 되면 뒤에 거는 그냥 줄줄 풀리는 겁니다. 자, 1번에 시나리오에 설정된 변경셀은 B5번이다. 변경셀은 B5번. 2번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이거는 시나리오가 아니죠. 현재 값이고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 1개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다음 3번에 결과셀은 B5번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다. 항상 결과셀은 이 수식, 이거는 수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이렇게 바뀔 때 그 수식의 답이 이렇게 수정되는 걸 보고자 하는 거죠. 4번에 결과셀에는 납입금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3번 문제나 4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다르다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갔다 오셨을 때 합격하신 분들은 다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비슷한 시험을 물론 좀 더 같은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대체로 시험 결과가 그렇게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답을 무작정 외우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해를 못했으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5번에 현재 2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 2개. 그다음 2번 B2번 셀의 값이 변경될 때 변경셀 B2번. 그다음에 D2번 셀의 값의 변화를 볼 수 있다. D2번은 결과셀. 이거는 수식으로 된 결과셀.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이 수식의 결과가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3번에 D2번 셀은 계산식이어야 하고 수식이어야 되죠. D2번은 계산식이어야 하고 B2번 셀은 D2번 셀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B2번의 변화에 따라서 D2번의 결과 값이 바뀌어지도록 D2번 셀에 B2번 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포함되어 있어야 이 수식에 이 B2라는 셀을 참조하고 있어야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 셀을 참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D2번의 수식이 이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수식으로 요 B2번 셀을 항상 참조해서 답이 나오는 수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음 4번에 B2번 셀 외에 최대 63개까지 변경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변경셀의 개수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밑에 문제의 변경셀은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이며 하나의 시나리오에 몇 개까지요? 32개. 아까 데이터표의 경우에는 데이터표는 변경셀이 판매가 판매량 2가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자율 1가지 변경셀밖에 못 주죠. 대신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변화는 하나밖에 또는 2개밖에 못 넣지만 시나리오를 할 때는 시나리오의 가상분석 시나리오에 가서 시나리오를 추가할 때 변경셀 자리에 여러 개의 값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그 변경셀이 32개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셀이 3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2번 셀 외에 몇 개까지예요? 32개니까 31개까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32개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 옳지 않은 거. 자, 요 화면에 그림을 주면서 여기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대화 상자이다. 자, 이 앞에 메뉴들은 정확한 위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자, 지금 문제 내용 보면서 따라가 보면 데이터의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 고 들어가는 경로는 그걸 틀리게는 안 해놨네요. 그죠? 요 안에서 추가 단추를 눌러주면 나오는 창이다. 그 이야기예요. 네. 처음 문장을 보면 이거를 어딘지 그죠? 잘 모르죠. 컴퓨터 앞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아, 요 화면이 그거구나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2번 변경셀은 아까 32개까지. 다음 3번에 설명은, 여기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죠. 설명은 우리 할 때 실기 풀 때 건너뛰었잖아요. 그냥 설명은 말 그대로 설명일 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호의 체크박스들은 검토의 보호의 시트 보호를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들이다. 보호의 변경 금지라고 체크돼 있죠. 체크돼 있으면, 자, 기본이 체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시나리오 다시 만들게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인상 시나리오의 시트를 다시 요약하면, 자, 요 결과물에다가 여기 만약에 변경셀 이름 정의 안 했는데, 자, 수정을 하고 싶다. 여기를 들어가서 지우고 마진율 적어줄 수 있어요. 물론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는 이름 정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와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됩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할 때 추가해서 넣을 때 변경 금지가 기본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경 금지가 체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변경 금지라고 했으면 변경이 안 돼야죠. 근데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자, 검토에 가시면 보호 그룹에 시트를 보호하겠다. 시트 보호가 있어요. 이 시트 보호에 그냥 그대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주면 이 시트가 보호가 되면 이제 커서 넣어서 수정하려고 더블 클릭을 제가 했더니, 자,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정 못해요. 커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으려고 해도 수정을 못합니다. 변경 금지라고 체크해놨지만 무조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 변경 금지가 시트 보호가 되어 있을 때 금지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변경 금지 체크된 상태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도 시트 보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시트 보호 해제가 되면 이제는 커서가 들어가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금지라고 했지만 변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 4번의 보호의 체크박스들은 검토의 보호의 시트 보호를 설정했는 경우에만 변경 금지가 적용된다고요. 숨기기도 마찬가지고, 숨겨져야 되는데 안 숨겨지잖아요. 만약에 체크를 해놔도 그거는 보호를 하면 그때 숨겨진다고요. 자, 이 경우는 요 시나리오 말고 셀의 서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표시 형식 한 적 있죠. 맞춤은 병합이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글꼴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테두리 선 넣는 거, 채우기 색깔 넣는 거 다 했는데 안 했는 거 뭐 있습니까? 보호 있죠. 자, 셀의 서식, 모든 셀의 서식에 들어가면 보호가 있고요. 다 잠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셀 서식 들어가 보면 보호에 잠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잠금이라 돼 있으면 잠겨져야죠. 수정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변경 금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수정 못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트 보호가 되어져야 이제 수정하려고 하면 보호되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는 왜 그러면 보호라는 걸 해뒀느냐. 자, 해제를 해놓고요. 자, 모든 셀은 내가 안 건드려도 다 보호 속성이에요.
다 보호 속성인데 시트 보호를 하면 전부 다 그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다 보호 속성인데 내가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 요 부분은 보호를 안 하고 싶어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셀 서식의 보호의 잠금을 풀어둬요. 요것만 잠금을 풀고 다른 자리는 기본값이 다 잠금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죠? 요것만 잠금을 풀었고 나머지는 다 잠겨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요거는 잠궜고 잠금을 풀었지만 아무 차이 없어요. 아직은. 시트를 보호를 하면 그때부터 다른 셀들은 수정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보호를 잠금을 풀었는 이 자리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만 잠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시트가 보호가 되어 있었어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자리는 수정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셀은 잠금이 되어 있지만 시트 보호를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보호를 하기 전에 보호 안 하고 싶은 자리만 잠금을 풀어놓고 셀 서식의 잠금을 풀어놓고 시트를 보호를 해놔요. 그럼 이 자리만 수정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정 못하게 그렇게 해두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나리오의 요약 보고서도 시트 보호를 하기 전까지는 변경 금지 체크되어 있었어도 다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의 체크박스 요 두 가지는 검토의 보호의 시트 보호를 했을 때 그때 실제로 적용이 돼서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기만 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건드리지 마라 하니까 안 건드리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의미를 알아야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7번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시나리오는 작업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다. 입력되어진 데이터에 가상의 상황들을 마진율을 25% 넣어보고 35% 넣어보고 이렇게 가상의 상황들을 만들어서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든 내가 시나리오가 뭔지 의미 이해가 됐으면 이 글자의 내용들은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다 틀렸다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하면 원래 값은 되살릴 수 없다. 자, 원래의 값은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의 값을 살릴 수 없다 했는데 자,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이 말은 뭐냐면 자, 시나리오의 실기 문제 푸실 때 자, 실기 문제 풀 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만 하라 했어요. 요거 시나리오 2개 추가하고 요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표시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 표시가 뭐냐면 아까 인상 시나리오에 숫자를 아까 제가 얼마 적었었잖아요. 자, 요 인상 시나리오를 꼭 요약 보고서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표시 눌러주면 여기에 변화가 바로 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딱 생기고 나면 원래대로 이 안에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목표값 같으면 바뀌었죠. 근데 취소 누르고 나오면 괜찮아요. 그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시나리오는 닫고 나오면 그냥 바뀐 대로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행 취소가 있으니까 실수로 잘못 눌렀을 때는 실행 취소하면 돌아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행 취소를 눌러서 돌아간 거고 그냥 아까 그 창을 닫고 나왔을 때 안 돌아가죠.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그 작업 시트에 워크시트에 작업 시트, 워크시트,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켜버리면 원래 값으로 되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행 취소를 하면 되살리지만 그냥 닫고 나왔을 땐 안 되돌아가죠. 다음 3번에 하나의 시나리오에 몇 개입니까? 32개.
32개까지 2의 배수로, 그죠? 32는 2의 5승이거든요. 2의 배수의 숫자 값이 대체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 4번의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설명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름은 있어야 되죠. 근데 설명은 안 해도 되죠. 필수가 아니니까. 8번 옳지 않은 거. 1번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 변경셀 지정할 수 있고, 2번의 시나리오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에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자, 아까 시나리오에 보면 또 병합이라는 메뉴도 있었거든요. 추가하실 거고, 선택해서 삭제, 시나리오를 없애는 거, 편집은 수정하는 거, 요약을 했고, 표시는 여기에 바로 나타나는 거였고. 자, 그러면 병합이 있어요. 병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거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병합 눌러서 어떤 파일에 있는 어떤 시트의 거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 없으니까 못 가져옵니다. 있으면 확인 눌러서 딴 데 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같은 시트 안에서도 뭐 이거에 있는 거 확인, 뭐 이렇게 다른 시트의 거 가져온다는 겁니다. 병합을 다른 데 거 불러다가 같이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시트로 만들 수 있게 여기에 다른 데서 만든 시나리오를 병합을 통해서 여기에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 다른 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다음 4번에 시나리오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룹별로 분류해서 계산하는 건 뭡니까? 부분합이죠. 부분합은 그룹별로 모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그죠? 소프트웨어과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멀티미디어과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그룹별로 모아서 계산하는 건 부분합이죠. 다음 9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시나리오만 따로 파일로 저장하는 건 없죠. 새 시트가 만들어졌지 파일로 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차트를 하면 차트는 차트 파일을 뭐 서식 파일로 뭐 저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해본다 라는 뜻이고,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요약 보고서와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죠. 다음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작업 시트의 값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값이 변경되어도 자동으로 바꿀 수 없다. 일단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원본을 바꿔도 그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앞에서. 그러니까 문장은 달라도 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까 뭐 있었던가요? 앞에 문제에서 뭔가를 바꾸면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서 표시된다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말이나 지금 여기 4번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작업 시트의 값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그 원래 원본 데이터 그거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값이 변경돼도 자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그 말이나 이 말 같은 거예요. 다음 10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그 말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이 원본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앞 문장에서.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과 상관없다 했듯이 방금 문장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요 시나리오만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면 아직 계속 있거든요. 요 시나리오를 닫기 해서 삭제를 했다고 해서 이 요약 보고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있어요. 시나리오만 제가 여기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여기에 추가 눌러서 만들어 놨던 그 시나리오만 없어진 거지 요약 보고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딱 만드고 나면 두 개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했더니 그 요약 보고서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죠. 2번에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도 있고 4번 변경 셀과 결과 셀에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의 셀 주소 대신 지정한 이름이 표시된다. 다음 11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하지 않다.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 셀이 필요하죠. 변경 셀을 얼마로 바꿨을 때 결과 셀의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 셀이 최소 한 개는 있어야죠. 2번 시나리오 보고서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요약 보고서가 자동 재계산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고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냥 요약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아무튼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거고 4번 시나리오 작성 시 변경 셀 상자에 여러 참조 셀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변경 셀에 몇 개까지요? 32개까지 여러 셀 참조할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문제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섞여서 계속 바꿔가면서 한 개씩 나왔는 거고 자, 문제 푸실 때 이 4개의 문장을 다 몰라도 명확하게 이거 틀렸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다른 거가 아니라 옳지 않은 거에 그냥 답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풀이를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모든 걸 다 따지지만 시험장 가서 제가 풀어드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딱 확실하게 틀린 거 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헷갈리는 게 한두 개 있어도 상관없죠. 시험장 가서 4개의 지시사항에 4개가 다 자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한두 개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있는 것에 답을 하시면 돼요. 자, 12번. 이거는 답이 목표값 찾기니까 지금부터는 목표값 찾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문장을 바꿔가면서 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목표값 찾기가 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목표값 찾기가 뭐였는가 하면 제가 파일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목표값 찾기 3번 예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것 중에 자, 골드 회원의 할인율 요 할인율 요 퍼센트를 할인을 20% 해주면 실판매 금액의 평균값이 달라지겠죠. 이거를 40% 해주면 이게 달라지겠죠.
자, 이 값을 변경해서 이 결과물을 답이 얼마가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데이터표나 시나리오였어요. 아까 좀 전에 시나리오로. 이거를 바꿀 때 이 답이 얼마로 바뀌는지 그걸 알아보는 건 시나리오였어요. 목표값은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데 반대로 이 수식의 답이 얼마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러려면 요거 얼마로 바꿔야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죠? 수식의 결과를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나 데이터표와 반대의 상황을 해보는 것이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이 있는 셀은 이거. 이 셀의 수식의 답이 자, 값을 제가 여기 1700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으로 바꿔볼게요. 2000만이 되기 위해서 요 실판매 금액의 평균이 2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요 값을 바꿀 셀, 여기 이 수식에 영향을 주는 셀, 요 할인율을 얼마로 해야 될까? 이 셀은 반드시 이 수식이 있는 셀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요게 2000만이 되기 위해서 이걸 18%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할 셀은 한 개밖에 못 넣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확인 누르면 바뀌어진 채로 되는 거고 실기에서는 이렇게 확인 누르고 나와야 되죠. 근데 취소를 누르면 원래 값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이거는 취소하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22번에 다음 중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데 판매 수량에 따라서 판매액의 총합계가 바뀌어지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절한 데이터 분석 도구는 판매액의 총합계를 구하는 수식은 판매 수량을 참조하여 계산된다. 판매 수량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판매액의 총합계의 답이 바뀌어지는 수식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판매 수량을 참조해서 이 값이 계산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치를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원하는 값이 목표하는 값, 그죠? 판매액의 총합계 수식의 목표값이 원하는 값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얼마로 바꿔야 될지.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목표값 찾기다라는 겁니다. 13번은 이제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했고 13번은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결과값, 목표값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사용하는 것. 결과치를 먼저 두고 입력값, 변경값 이거를 주는 거 목표값 찾기라는 겁니다. 수식의 결과를 먼저 알고 있을 때. 자, 14번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각 점수가 60, 90인데 1대 평균이 85가 되기 위해서 60, 90점이면 평균 85가 아니잖아요. 근데 85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평균이라는 수식의 결과치, 목표값이 85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개밖에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 점수, 요 60점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컴퓨터 일반 점수를 구하고자 한다. 목표가 이건데 컴퓨터 일반 점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적절한 거 목표값 찾기다라는 겁니다. 앞에 여러 문제 문장만 달리 나왔을 뿐이지 이 세 문제가 다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수식의 결과치가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때 데이터를 얼마로 바꾸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값 찾기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